안녕하세요 여러분, 꽁주부입니다. 네, 오늘은 요즘에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도 냄새가 더 빨리 올라오기도 하고 관리가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음식물 처리기를 비교해 보려고 해요. 네, 저는 음식물 처리기를 3가지 종류를 모두 사용을 해봤는데, 이 각각의 처리기들을 사용을 할 때 냄새, 소음, 그리고 예상치도 못한 그런 불편한 점들, 그런 실제 사용감하고 또 관리할 때의 그 차이점을 오늘 이야기를 해볼게요. 워낙에 장단점이 뚜렷한 제품들이라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은 건조한 다음에 분쇄해서 버리는 방식하고 미생물 분해 방식, 요 2가지를 친환경적이니까 그걸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저는 건조 분쇄 방식은 스마트 카라 제품 5리터짜리 용량이 큰 제품을 이용을 했고, 미생물 분해 방식은 링클이라는 제품을 이용을 했는데, 건조 분쇄 방식은 뚜껑을 열면 거기에 내속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생길 때마다 그냥 바로바로 버려주고, 어느 정도 좀 양이 찼다 싶으면은 본 작동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열로 건조를 시킨 다음에 분쇄하는 그 총 과정까지 6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소요가 돼요. 음식물 양을 조금 넣고 또 물기도 쫙 빼서 넣었다 그러면 이제 2-3시간 안에 끝나기도 합니다. 실제 사용을 할 때는 보통 이제 하루 이틀 동안 음수를 모았다가 자기 전에 그냥 작동시키고, 처리 시간 자체로 보면은 꽤 길어 보이지만 다음날 아침에 다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처리 시간은 사용을 할 때는 전혀 불편함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처리되고 이제 남은 그 부산물들을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면 돼요. 그리고 최대 일주일간 그냥 음식을 보관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홍보에는 되어 있지만, 실제 사용을 할 때는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7일 동안 보관하면 막 곰팡이 피고 막 죽대고 그래요. 그냥 우리 일반 쓰레기통에 보관할 때보다는 좀 더 천천히 덜 부패되게 해준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미생물 처리기는 24시간 내내 37도, 38도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고요. 그 미생물과 또 그 미생물이 사는 흙 같은 그 환경을 주기적으로 섞어주는 이 교반봉 같은 게 있는 기계예요. 그래서 얘는 음식물이 생길 때마다 버려주면 그냥 내부의 미생물들이 알아서 분해를 해서 없애주는 겁니다. 분해 시간은 음식물 종류하고 양마다 차이가 꽤 커요. 빵이나 밥 이런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탄수화물은 1시간도 안 돼서 다 없어지고요. 섬유질이 많은 그 과일 껍질이나 고기 이런 단백질들은 그거보다 더 느리게 분해가 됩니다. 근데 얘는 특별히 잔여물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씩 비닐 장갑 끼고 이렇게 휘휘 저어보면요, 분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수로 넣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막 이렇게 손에 걸려요. 그런 거를 이제 꺼내가지고 그냥 버려주면 되고, 또 이 미생물 배양토가 부산물들이랑 섞여가지고 양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런 거 이제 삽으로 퍼가지고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거나, 아니면 식물에 거름으로 주거나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마당에서 식물을 키운다 그러면 이제 거름으로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집안에 있는 화분에 제가 이렇게 몇 번 줘봤더니 벌레도 꼬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게 된다. 네, 이렇게 보면은 처리만 잘해주면은 둘 다 친환경적이고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사용을 해보면 또 그렇게 완벽한 애들은 아니거든요. 일단 건조 분쇄 방식은요, 음식물들을 열로 가열해가지고 건조를 하는 방식이라서 그 처리기가 있는 그 공간에 수증기가 막 발생이 돼요. 그래서 베란다에 유리창을 다 닫고 돌린다 그러면은 막 유리창이 막 뿌옇게, 그게 막 불편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에는 베란다 같은 곳에 문을 열어놓으면 세탁배관이 얼기도 하니까 외부 창문을 이렇게 닫아놓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또 내부 벽하고 용품들에 물이 뚝뚝 결로처럼 돼가지고 곰팡이가 생기기도 해요. 요거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거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겨울철에 잠시 사용을 쉬어가는 분도 종종 보입니다. 또 한 가지 불편했던 것은 이제 밥이나 면, 떡 이런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넣거나 그것만 넣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열로 가열되는 그 과정에서 얘네들이 딱딱한
딱딱한 그 뭐라고 해야 돼, 누룽지 뭉쳐놓은 것처럼 엄청난 돌덩이처럼 돼버려요.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분쇄할 때 무슨 막 돌 갈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내 솥에 붙어가지고 건조가 된다. 그러면 또 누룽지처럼 떨어지지가 않아가지고 내 솥에 물을 부어가지고 한참을 불려주고 뭐 그랬던 기억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것도 뭐 다른 음식물이랑 충분히 막 섞어가지고 넣으면 문제가 없지만 이런 점도 있어서 뭐 밥이 막 남았다고 해서 버리거나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 반면에 미생물 방식은 뭐 따로 열이 가해지거나 분쇄가 되는 뭐 그런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음식 종류랑 양만 좀 조절을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은근히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이 양 조절이 정말 절대적이에요. 보통 한 번에 넣고 분해할 수 있는 양이 1kg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무게로 측정이 되는 거라서 실제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음식물을 막 모아서 버리지 않는 한 큰 무리는 없어요. 근데 또 생활을 하다 보면은 냉장고에 막 음식 넣어놓고 까먹기도 하고 장보고 야채를 다듬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은 이만큼 쓰레기가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럴 때 한 번에 많이 넣는다. 그러면은 뭐 하루 정도 내비두면 그래도 다 분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그 하루 사이 동안 또 계속 다른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아직 분해가 안 됐는데 쓰레기를 넣고 좀 있다가 뭐 또 넣고 이러면은 이 미생물 배양톱밥 그 자체가 굉장히 시커매지면서 딱딱해지고 교반봉이 막 안 돌아가기도 해요. 너무 딱딱해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또 넣는다. 그럼 뭐 이건 그냥 미생물 죽어라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태가 좀 안 좋아졌다 그럴 때는 그냥 미생물이 좋아하는 설탕이나 맨밥, 빵 이런 거를 한 주먹 넣어두고 2, 3일 정도는 회복할 수 있게 아무것도 넣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은 가족 수도 몇 명 없고 음식물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집이 아니다. 종종 나온다. 그러면은 이 미생물 처리기가 너무 좋고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서 집밥 요리 도 많이 해먹고 그래서 그만큼 또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집이다. 그러면은 진짜 정말 이 미생물 비유 맞추다가 그냥 사용 안 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음식물 쓰레기를 집안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라서 사실 냄새가 나나 안 나나 뭐 어느 정도 나나 뭐 그런 것도 사실 꽤 중요해요. 일단 두 제품 모두 필터가 들어가요. 건조 분쇄 방식은 돈을 주고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는 제대로 된 필터, 미생물 분해 방식은 영구적으로 그냥 계속 물에 씻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는 UV 필터. 필터 방식만 봐도 딱 유추가 돼요. 이 건조 분쇄 방식은 냄새가 많이 나는구나. 미생물 분해 방식은 뭐 필터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정도 딱 그만큼 나는구나. 실제 사용했을 때도 미생물 처리기는 냄새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좀 사용을 하다가 미생물 상태가 좀 안 좋아져서 끈적하고 시커매진다. 그러면은 뚜껑을 닫아놔도 그 시큼한 냄새가 막 그 공간에 다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다시 미생물 상태가 좋아지면 그 냄새는 또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또 베란다에 두고 사용을 하니까 냄새 자체는 거의 무시를 해도 될 그럴 정도였습니다. 건조 분쇄 방식은 탈지 필터만 제대로 잘 작동이 되면 이 제품도 냄새가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탈지 필터가 생각만큼 오래 가지 않아요. 보통 뭐 2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처럼 이틀에 한 번 매일 이렇게 계속 돌려주다 보면은 한 달도 안 돼서 한 달이 뭐야?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막 쿰쿰한 냄새가 막 진짜 온 사방에 막 나기 시작을 해요. 필터도 주기적으로 계속 교환을 해줘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냄새가 정말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미세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찌는 냄새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냄새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그냥 반드시 베란다에서 사용하는 게 속편하다. 그리고 필터도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교환을 해줘야 된다. 근데 또 필터 값이 결코 저렴한 편은 아니다. 이 정도는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정말 두 처리기가 장단점이 차이가 확 나죠. 소음은 미생물 처리기는 교반봉이 돌아갈 때 약간 달그닥하는 소리가 나기도 하는데 평소에는 그냥 이제 윙 하는 들릴 듯 말 듯한 그런 백색 소음 소리가 나고요. 건조 분쇄 방식은 중간중간 분쇄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하지? 소음이 거의 없다가 사용을 하면 할수록 뭐 이런 소리가 나요. 근데 그렇지만 이 제품도 소음 때문에 얘 문제 있어 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두 제품 모두 좀 고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꽤 친환경적인 그런 방식이고 음식물 쓰레기에서 막 해방이 되는 그런 기쁨을 주는 제품인 건 맞아요. 근데 하나는 막 얼르고 달래고 관심과 사랑을 막 주면서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점. 또 하나는 냄새 문제. 그래서 사용하는 동안 계속 필터 값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두 제품을 고민할 때 고려해야 될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번에는 제가 요즘에 싱크대에 직접 설치를 해서 분쇄하고 미생물로 2차 처리까지 해서 배출하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한번 꼼꼼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꽁주비였습니다.